자, 이제 두 번째 운영을 좀 보세요. 자, 운영이라는 건 이제 관리의 지금 표현인데요. 운영의 개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 그러면 이제 관리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똑같은 내용인데 보세요. 여기 운영 개념 써 있고요. 빨갛게 돼 있긴 한데 여기 보니까 정책에 대한 품질 관리라고 하는 품질 관리 하나 보이죠? 두 번째가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끝에 가서 관리라고 돼 있어요. 관리. 그래서 운영은 곧 관리예요. 운영이라는 건 관리인데 내용을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뭐 고전적, 현대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고전적 의미의 운영이 뭐였냐면 여기 잡아요. 인간, 기계, 설비 등을 잘 활용 조정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플랜 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 실행, 통제하는 관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고전적이란 말 뜻은 뭐냐면 인간, 기계, 설비 등을 뭐라고 하느냐 조직의 자원이라고 그래요. 조직의 자원. 그럼 조직 자원을 활용을 해서 목표 달성하는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요거까지 보니까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과거에 고전적으로 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적 의미 운영이라고 써 있죠. 네 번째 줄에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거 나오죠.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고전적 개념에 더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요 위에 부분은 의미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운영이 뭐냐면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개념에다가 끌어내릴게요.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책의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어요. 운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서 목표를 생산 목표 달성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에요. 달성하기 관리 활동인 거 아울러 여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이제 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정책에 대한 품질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첫 번째 줄에 여기 조직의 자원 그다음 내부의 생산 목표의 관리 목표로 말을 줄이고 그 밑에 끌어내리면 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정책의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한다 이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압축하면 돼요. 이게 운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업무와 운영의 개념은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출제한 지가 2016년도였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운영은 관리가 되는 거고요. 어떤 관리냐면 자원 활용 목표 달성하기 위한 관리 활동인가 올려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품질과 성과 관리를 포괄하는 관리 활동이라고. 한마디로 운영은 그래서 곧 관리 활동이에요. 이렇게 압축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책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의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놓고는 목차 5개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밑에 이제 그 주석 달려 있죠. 두 문자를 따버리세요. 다조 대복계예요. 다문자 따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까지가 출제했었던 거거든요. 뒤에 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 1번, 자, 5개 목차인데 두 문자를 그냥 따보면 다조 대복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것보다 전 조금 더 줄였어요. 말을 조금 줄였는데 요 정도만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여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해버리라고. 운영이 뭔데? 운영은 곧 관리잖아요.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다자, 자, 다른 사람을 통한 업무 수행 써 있잖아요. 그래서 첫 줄 보세요. 운영은 임무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조직을 동원하고 이끌어간다. 여기까지야.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가끔 얘기하지만 자꾸 줄이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게 되면 늘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표 설정과 성취죠. 자, 운영의 주된 임무는 목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 3번 대상 영역과 활동 구면 써 있죠. 자, 대상 영역은 조직 전반에 걸쳐요. 그러니까 조직의 성립, 생존, 발전의 여러 국면들이 모두 운영 대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립하는 것과 생존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두 운영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복합적 과정 속에 있네요. 복합적 과정이다. 여러 과정들을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 결정 등등 모든 과정들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방체제적 교호작용, 열린 마음으로 교류라는 의미야 이거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조직 내외체 관계와 역동적 교류, 교호 작용한다는 거죠. 뒤에 문장 생략이에요. 여러분 줄을 칠 때도 제가 칠판에 줄 친 것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목차를 외워버리고 다조 대복개 해놓고 목차명만 암기하시면 돼. 이 이상 가치가 없어. 깊이 이해할 이유도 없고. 목차 5개 해놓고 나서 요 정도만 그게 그 뜻이구나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가서 세 번째가 이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인데, 이제는 처음이라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방금 했던 건 나왔던 거고. 자, 그러면 가치를 부여하자고요. 여기다가 시험 출제 안 됐어요 이거. 그럼 이제 가치 부여상에서 가치 부여하면 출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출제되면 보다시피 조문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이론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키워드만 외우면 되는 거야. 네, 그럼 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분량상 약술로 딱 내기 좋아요. 약술감이 딱 좋다고. 그럼 이제 목차 보자고요. 목차가 일단 개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업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념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어차피 이 절 제목 자체가 지금 뭐예요? 절 제목이. 의요, 의. 예. 이건 일절로 의만 지금 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몽땅 대목자 세 개가 다 뭐예요? 개념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차 우리 하려는 게 뭐냐? 개념부터 잡고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텐데, 어떤 과목이든 1번 목차가 뭐예요? 1번 목차 뭘 쓰겠어요? 1번 목차는 의, 서설, 개념이야. 의, 서설, 개념. 그걸 잘 쓰지요? 잘 쓰면 딱 채점자가 이 사람 아는 거 아네 이렇게 봐. 개념을 잘 써놓으면, 그걸 딱 잘 써놓으면 이 사람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밑에 자세히 안 읽어도 점수가 후하게 준다는 거지. 1번 목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 의, 서설이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봐본 게 업무의 개념 하나 봤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업무가 뭐였어요? 업무가 뭐냐니까? 뭐였냐니까 아까? 서류 작업에다가 또 뭐 정보 처리 과정에다가 일련의 행정 과정 이랬잖아요. 이게 업무 아니었냐고. 두 번째 뭘 봤습니까? 운영 봤죠? 운영은 그게 곧 무슨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이라니까? 관리 활동? 그럼 뭐 조직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한 관리 활동인가 올려가지고 정책에 대한 뭐 품질 관리, 성과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이 업무 개념 따로, 운영의 개념 따로 정리했죠. 그럼 지금 아까 뭐냐면 이걸 합한 개념이야. 합한 개념이라고. 이거를 합해서는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까 그 얘기란 말이야. 합해서 끌고 가봐요. 지금 여기 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업무 하나 보이죠? 여기 뭐 보입니까? 운영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보는 개념은 각각 따로따로 정리했던 업무와 운영 개념을 합해서 개념 정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다 내용 들어가서 보니까 길어 보이지만 보자고요. 지금 첫째 보니까 묶었어. 업무와 운영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인데, 여기서부터가 포인트 되겠지? 조직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슨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이야. 이게. 자, 그럼 이제 앞쪽에 꺼내보란 말이에요. 결론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관리 활동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개념이 뭐냐면 행정기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는 책 보고 있죠? 근데 내가 한 말과 책에 써있는 글씨가 똑같았어? 틀렸어? 틀렸네? 근데 뜻은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답안지에 그렇게 써도 관계없겠죠? 그런 거라니까. 그럼 봅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 전반에 효율적으로 개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이 업무가 무슨 업무겠어요?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겠지.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뭘 추가하자는 얘기요? 효율성이야. 효율성. 이게 이제 우리 2달 아니지 뭐 시험 볼 때까지 우리 과목 전체를 지배하는 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효율성이요. 뭐의 효율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그다음 효율성과 딱 붙을 수밖에 없어. 항상 얘는 단짝일 수밖에 없겠지. 효율적이려면 비용이 절약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 추가합니까? 경제성이죠. 그건 우리 뭐랄까요? 자동차 양바퀴잖아요. 효율성, 경제성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나란히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 전반을 아우르는 두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효율성, 경제성. 그래서 우리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행정 업무를 이 두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한 뭡니까? 바로 그게 관리 활동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죠?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론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행정 업무의 효율성,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 활동 끝이야. 그죠? 행정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그것도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냐? 항상 내가 어디 와 있나 알아야 되는 거야. 개념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죠?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또 물론 했던 게 운영 요소 5개 봤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출제된다고 치고 정리한 게 요 세 번째 개념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보면 여기 관리 활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끌고 나와가지고 그 활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추가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응?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만 저 두 가지를 추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그 활동의 모습이 4가지겠단 말이에요. 그게. 모습이. 자, 그래서 이 말은 행정 업무를 어떻게 업무를 해야만 이 두 가지를 추가할까? 궁극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가할까? 그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 4가지.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간소화를 시키재요. 업무를. 두 번째 뭐 하자는 얘기죠? 표준화를 시키래요. 표준화. 세 번째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과학화를 시키면 된대요. 네 번째가 정보화를 시키면 된대요. 4가지가 관리 활동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 4가지를 관리 활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외우는 거예요. 간, 표, 과, 정. 언제 배운다고? 지금부터. 때가 어디 있어? 지금부터 외우는 거지 바로. 나중에 아니요. 지금부터 바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외워버려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활동 그러면 간표 과정이야.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자, 그런데 여기 이해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소화의 이 의미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용어의 뜻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간소화를 하기 위한 왜 방안이 나와? 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거야? 왜 어떻게? 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거야? 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봐요.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두 번째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게끔 한다는 것과 일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자는 게 간소화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좀 애를 먹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꺼내볼게요. 이게 간소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간소화를 왜 해야 될까요? 왜? 자, 이유. 여기는 실천 방안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워져요. 왜 하자요? 왜?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소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의 작업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소화시키재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유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겠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 실천 방안이 나오겠죠? 자, 실천 방안이 밑에 봐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이제 보니까 보고 등의 단계를 좀 줄이면 된대요. 줄이면 된대. 그러면서 자, 전자 결제를 시행하잖아요. 그럼 속도가 빨라져 이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된다? 좀 더 이거 필요가 없는 보고서는 만들지 말자 이런 실천 방안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암기할 때 텍스트 그대로는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니까 연상하게 떠올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이제 생각할 때 간소화를 하자는 게 왜 간소화하자는 얘기일까? 이렇게 한 이유 때문에 간소화하자는 얘기겠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실천 방안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연결고리가 돼서 위에가 쉬워져요. 그 나머지 이하통 똑같죠 이제.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 표준화인데 표준화니까 이 뜻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표준화 딱 틀에 맞게 집어넣자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뭐를? 행정 업무를. 연속성 때문에 그래. 연속성, 업무 연속성. 자, 볼게요. 봐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돼야겠죠. 두 번째, 대응 속도가 빨라져야겠죠. 이게 이유예요. 이렇게 안 쓸게 나는 지금 이렇게. 이 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표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뭘 잘하면 돼?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그 다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제를 활성화시키죠. 그럼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그 다음 또 있죠. 업무를 자동화시키면 아주 속도가 빨라지겠죠. 표준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에 이걸 여러분 정리할 때는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목차에 따른 이유가 될 것이고 밑에 두 번째 줄을 이는 내용들은 실천 방안이라고 정리가 되면 돼요. 세 번째, 자, 과학화입니다. 과학화, IT 기술 자체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화가 돼줘야 되죠. 그럼 또 이유가 있네요. 행정물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가 되게끔 해서 하기 위한 게 과학화거든요. 그러면 과학화라는 건 기술이니까 시스템을 활용하면 돼. 시스템. 세 가지. 어떤 시스템? 첫 번째가 전자결제 시스템. 다 뒤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 바로 지식행정 시스템. 세 번째가 협업 시스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과학화가 당연히 되겠죠. 그거야. 자, 네 번째가 정보화예요. 정보화. 과학화, 정보화 좀 맥이 통하는 결이 있는데, 자, 과학화 볼게요. 이게 이제 과학화 정보화를 통해서 행정 업무의 처리 방식을 혁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를 추진하는 거고, 효율화 간소화.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에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는 뭐 길진 않으니까 이제 암기를 해놓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문장 전체를 다 외워야 되는데 바로 외우기 시작하면 좀 힘이 드니까 정리할 때 개념 잡아놓고 나서 간표 과정을 목차 외우고 간표 과정에 따라서 정리할 때는 통째로 외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된다? 이유가 왜? 그다음 방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첫 수업을 하더라도 이건 중요도를 생각을 해 놔야 돼요.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제가 쓰게 할 겁니다. 약술 하나를 대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을 정리해 봤고요. 자, 그다음 2절은 발전 과정에는 역사죠. 발전 과정 역사인데 역사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쭉 한번 내용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시간 될 때 참고하시면 돼요.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3절로 들어가죠. 자, 교재는 30쪽이에요.
이제부터 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법 성격 대통령령. 보통 규정 그러면 그 성격은 다 대통령이에요.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자, 먼저 우리 영제 1조입니다. 영제 1조 목적. 목적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지금 법을 공부하시잖아요. 저 행정학 빼고 다 법이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실 게 그 목적을 배우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이걸 왜 만들었냐. 그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목적은. 자, 이렇게 요 1조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책 보시면서 나 거기 써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령을 만든 이유가 뭐랍니까? 한 단어로 해보실래요 한번? 한 단어로? 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 금방. 딱 한 단어로 얘기해 보시라니까. 우리 대통령령을 만든 이유가 한 단어로 뭐예요? 그걸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법 전반을 지배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효율성이에요. 한 단어 끝났어 벌써. 그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조문대로 해봐야겠네요. 그죠? 여기 나오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 요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머리 그냥 확 그냥 뭐라 그러죠? 아주 새겨놔야죠. 효율성. 이거 한 단어를. 오늘 첫 시간이지만. 이 대통령령의 목적은 그냥 한 단어야. 효율성 추구야. 효율성. 뭐의 효율성이에요? 뭐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 높이기 하기 위해서는 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실천 방안, 수단이 필요하다고. 수단.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 볼까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쭉 가보면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의 도모. 이게 첫 번째 실천 방안이에요. 수단이죠. 두 번째가 행정기관 간의 협업 촉진. 이게 두 번째 수단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자, 텍스트로 풀어서 간접 또는 수단적 성격을 띠는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궁극적 목적 이렇게 도모는 목적은 항상 분류를 시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꾸로 뒤집어. 항상 목적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뒤집어? 먼저 볼 게 뭘 보는 거야? 궁극적 목적을 보고 그다음 수단을 보는 거야. 뒤집어 가지고 그럼 이제 한 단어에 딱 한 단어 보니까 궁극적 목적이 뭐냐? 행정 업무의 효율성 추구예요. 효율성 추구. 효율성 추구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단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추구. 그러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게 두 가지 있다 그거죠. 그죠? 두 번째 행정 업무에 대해서 간표 과정의 도모와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의 협업 촉진 이 두 가지가 수단적 성격을 띠는 목적이에요. 한 번 해놓으면 다시 안 잊어먹어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법을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해 여기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다 이제 법학 전공을 했죠. 뭐 저도 그렇고 다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지금껏 저는 직업을 가져본 게 별로 없어요. 내내 한 게 가르치는 일만 했어. 그러니까 다른 직업 외에는 다른 직업 별로 가져본 게 별로 없어. 있긴 있었는데 뭐 이제 많지 않죠. 그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자격증이 있으실까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있잖아요. 우리 학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쪽 강의를 27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쪽 강의를 27년째 하고 있죠. 행정사는 벌써 11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가르치기도 했겠고. 그러니까 이제 잘한 건 아닌데 그 얘기 뭐냐면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된다 이거야. 주관식이라고 해서 너무 공포감 느낄 것도 없고 이 시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이야 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어. 응?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니까. 이건 다 합격해야 할 시험인 거예요. 누구나 다. 왜 떨어져? 떨어지는 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떨어져야 할 이유가 난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할 거고 당연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지나서 후년쯤 되면은 이제 나한테 명함 들고 올 거 아니에요. 합격했다 하면서 이제 오픈했다고. 그럼 그때가 그거가 협업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이 해요. 내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없는 데가 없어. 전국 팔도 강산에 다 퍼져 있어요. 이렇게. 업무도 굉장히 다양해. 모르면 물어보는 거야. 전화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그나마 이제 자원이 많죠. 워낙 이제 제자가 워낙 많이 나가 있고 이제 뭐 요 주말에 이제 또 골프 모임도 있어요.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골프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다 분야가 달라요. 분야가 다 다르니까 뭐 서로 주고받고 정보 주고받고 뭐 좀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자문도 해주고 막 이러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일 뿐이야. 시험장 갔다 오는 건 그냥 요식행위야. 그냥 무조건 합격하는 거야. 그죠? 대답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뭐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얘기는.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일단 참고로 볼게요. 적용 범위죠. 한마디입니다. 2조인데 어디에 적용되냐 그 말인 거예요. 어디에 적용될까? 우리 법이 이제 대통령 기준 법이라고 할게요. 우리 법은 어디에 적용될까? 한마디예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길어 보이시죠? 한마디입니다. 행정기관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분류하니까 많죠. 뭐 중앙행정기관, 뭐 소속기관 등 많아 보입니다만 한마디로 행정기관과 군기관까지가 적용이 돼요. 한마디로 행정기관 하시면 돼요. 행정기관과 군기관까지 적용된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용어정의가 나와요. 용어정의가 책에 표시가 되어 있죠. 2번이나 출제했네요.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이 출제했는데 책에 보면 총 이제 용어가 3조 제 14호까지 있습니다. 14개 있다는 얘기죠. 14호까지가 용어가 있는데 2019, 2022 바로 작년도 올해 출제했네요. 보니까 2번 출제했는데 바로 올해 10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출제한 건 1호 공문서, 3호 문서과 5호 서명, 7호 전자문자 서명, 9호 전자이미지관인, 10호 전자문서 시스템, 다음 페이지 12호 행정정보 시스템, 14호 정책실명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안 된 것도 있네요. 그죠? 안 된 것도 또 나올 수 있겠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세요. 자, 이제 용어예요. 3조 제1호. 3조 제1호인데 공문서입니다. 요게 이제 올해 10회 때 출제했네요. 아직 해 안 지났으니까. 출제했는데 3조 제1호와 2호가 문서예요. 근데 이건 공문서, 이건 전자문서예요. 이렇게 문서. 문서의 용어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그럼 이제 먼저 공문서 보자고요. 공문서가 뭘까? 공문서라는 건요. 이제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공무상이겠죠. 작성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시행하는 것도 있어요. 시행. 시행이 뭐냐면 처리했다는 의미야. 처리했다 그냥 그 내용을. 그게 시행이라고 그래요. 처리했다. 자,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받은 것도 있어요. 접수한 것도 세 가지가 다 공문서예요. 그래서 공문서가 뭐냐면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필요하니까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 처리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다. 그게 통틀어 다 공문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작성, 시행, 접수한 모든 문서가 공문서예요. 작성한 것도 있고 시행한 것도 있고 접수한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3절은 법 규정을 보고 계시니까 여기는 토시 하나 바꾸나든가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넣고 빼고 안 돼요. 안 되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조를 많이 할 텐데 이왕 처음 얘기하는 김에 제가 아까 이제 주관식을 나왔다고 치자 문제 형태가 법 규정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법 규정대로 써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많진 않아도 법 조문을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문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은 조문을 주지 않죠. 조문을 주지 않는다는 건 조문을 쓰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쓰라는 건데 조문을 쓸 때는 아주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은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목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항이 없고 호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제1조, 제2항, 제3호 뭐 이제 가목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정해 볼게요. 답안지를 써야 돼. 이제 구성하는데 조문을 조문을 쓸 판이네 이제. 그런데 그 조문이 제1조, 제2항, 제3호 이렇게 된 법 조문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판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답안지에는 제1조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이 항이었잖아요. 근데 항인지 혼지가 헷갈렸어. 그래서 항인데 호로 잘못 써놓죠. 반대로 항이 없었어. 거기는 항이 없는데 이 혼대 항이라고 잘못 써놨어. 에? 이러면 내용이 완벽해도 이거는 0점 돼. 안 된다고. 왜? 조문이 틀렸잖아요. 그게 조문이 중요한 문제인데 조문을 틀려버리면 그 내용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밖에 바랄 수가 없어. 볼펜값. 볼펜값 뭔지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술 퍼먹다 보면. 시험은 다 가고 있고 시험날 갔어요. 근데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출제가 된 거야. 보통 교수님이 출제 범위를 주잖아요. 이렇게 해오라고 줘. 근데 그걸 해가 안 해가지. 어쨌든 주관식이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못 쓰겠어.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위에 써놨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해놓고는 내가 만들었어. 문제를. 그 내가 막 칸을 채운 거야. 이렇게. 왜? 그 F는 면 하려고. 그 내가 불쌍했나 봐. 그 F는 안 주더라고. 그게 일명 그거야. 볼펜 값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버리면 볼펜 값밖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조문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쓰지 마. 조문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내용만 써요. 쓰지 말고. 근데 조문이 기억났어? 그럼 이거는 플러스 요인인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할 거 뭐냐면 조문을 써야 합니다. 할 때 조문을 잘 썼으면 그건 플러스 가점 요인이 되는 거고 기억이 안 났다. 그럼 잘 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근데 썼는데 잘못 썼다? 그럼 이거는 감점 요인이 돼버린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조문을 쓸 때는 아주 조심해서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리고 채점자가 법학자가 들어가니까 민감성을 띄고 보는 게 그거 봐요. 조문을. 틀리게 썼나 안 썼나가 주의 있게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 많이 하겠지만 조문을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 쓸 땐 반드시 철저히 외워놓고 들어갔어야지. 틀리면 안 돼요. 틀리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나을 차라리.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자 이제 들어가 보자고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게 문서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요. 전자문서예요. 3조 제2호죠. 여기는 항이 없네요. 그죠? 다 호예요. 호. 전자문서 볼게요. 전자문서란 것은 자, 컴퓨터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따라서 여기 나오죠. 전자적 형태로 작성. 두 번째는요. 송수신 주고 받고 그리고 저장된 문서가 전자문서예요. 그래서 문서는 두 가지 있겠죠. 자 하나가 공문서 개념이 있고 전자문서 개념이 있는데 공문서 출제했고 전자문서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전자문서는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됐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3, 4 이렇게 묶어볼까요? 3, 5, 4, 5. 3호는 2019년도 출제했네요. 근데 간단히 보세요. 문서과 처리과. 그냥 의미 그대로죠. 문서과니까 문서 담당 부서예요. 그냥. 문서 담당 부서. 자, 문서를 뭐 분류, 배후 등등해서 업무, 문서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밑에 처리과 보이시죠? 처리과는 말 그대로죠. 업무 처리 주관 부서예요.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문서과, 문서 담당 부서다. 처리과, 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우리 처리과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문서과하고는 우리는 안 친합니다. 문서과랑 우리 친할 이유가 없어요. 처리과하고만 친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서과 우리는 별로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 계속해서 우리는 뭐만 얘기하는 거냐? 처리과하고만 얘기할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내려보면 이제 5호가 서명이죠. 2019년도 기출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5호가 서명 거기서 5, 6, 7, 8을 이렇게 묶어보면 5호부터 5호, 6호, 7호, 8호까지죠. 이렇게 묶으시면 공통 단어가 뭡니까? 서명이죠. 그죠? 예, 5, 6, 7, 8. 지금 이렇게 한 화면에 안 보이긴 하는 건데 제가 편집을 좀 잘못한 것 같으네요. 어쨌든 자 여기 이제 5호가 서명이고 6, 7, 8호인데 6호, 7호, 8호입니다. 그 6호가 전자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호가 전자
문자 8호가 행정, 전자, 서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걸 이렇게 자, 얘를 꺼낼게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편집이 좀 그랬네. 자, 5호가 서명. 그 다음에 6, 7, 8인데, 전자 이미지, 전자 문자, 자, 행정, 전자, 서명이에요. 이렇게. 그럼 4개 홀 놓고 보니까 이렇게 공통 단어가 지금 서명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제가 줄을 끈 이유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종이 문서고 이건 전자 문서예요. 일단은 구분할 때 종이 문서, 전자 문서 이렇게 구분 짓는데 자, 5부터 보세요. 5 보시면 지금 여기 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서명이란 거는 같이 한눈에 보면 좋겠어요. 보니까 5, 6, 7, 8을 서명을 하는 자가 누군지부터 볼게요. 누가 서명하는 건데 누가? 총 5명이 해요. 잘 봐요. 한번 거기. 총 5명이 한다고. 근데 그게 5, 6, 7, 8, 5의 내용이 똑같아. 5명이 똑같이 나올 거야. 걔네들이 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공문서에. 말로 해봐요. 누구요? 기한자 또요, 검토자 또요, 협조자 또요, 결재권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발신명의인. 이 5명이 이 모든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봐봐요. 기한자가 누굴 것 같아요? 그 공문서를 처음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이건 자, 감이 오죠? 검토자. 그 문서의 내용을 검토한 사람이겠죠. 그럼 검토한 사람이라면 이 기한자보다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검토하는 거지. 협조자라고 하면 협조한 사람이겠지, 이거야, 협조자. 그 다음, 결재권자. 이건 알겠어, 그죠? 결재한 사람이겠고. 그 다음, 발신 명인이 누굴까요? 말 그대로 풀어보세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 이 말이네. 그죠?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발신명의. 그럼 발신명의는 이제 뒤에 배우겠으나 행정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자, 발신명의는 이렇게. 5명이 공통적으로 여기에 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 일단 됐다고 치면 방식만 우리는 알면 되겠죠? 방식만. 이걸 구분한 이유가 서명 방식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5호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볼게요. 공문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문서는 제외되네요. 그럼 결론이 무슨 문서입니까? 그죠? 종이 문서라는 의미가 되죠. 종이 문서예요. 종이 문서에 어떻게 하는 거래요?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종이문서에다가 자필로 한글로 내 이름 쓰는 거예요. 그게 서명이지 뭐. 그러면 나머지가 6, 7, 8 책 보고 계십시오. 다음 넘어가 보죠. 이제 자, 6호, 7호, 8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 보니까 얘네가 이제 결국 전자 문서에 하는 서명 방식인 거예요. 전자 문서에. 그런데 8호는 그냥 툭 털어버려. 8호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공인인증서예요. 공인인증서. 8호는요. 어쨌든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 5명이 문서 만들 때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을 받은 거니까 한마디로 그건 공인인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돼. 공인인증서. 자, 됐고. 그러면 올라가서 이제 6호, 7호인데 저거는 실서명 방식이에요. 자, 다시 똑같죠? 역시 누구냐? 얘네 5명이. 여기도 5명이 하는데 같은 전자문서에 하는 건데 방식상 차이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어떤 형식이냐? 하나는 그림처럼. 하나는 키보드를 딱딱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문자처럼. 문자 형태로 하는 걸 전자문자 서명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제 이름이 이상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게 제 사인이에요. 보세요. 그림처럼 보입니까? 문자처럼 보입니까? 그림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6호요. 이해했나요? 이 이상 쉽게 가르칠 수가 없어. 아, 진짜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쉴 수 있겠냐고?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요? 아, 얘네들이. 어디다가? 전자문서에다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저기, 컴퓨터 키보드, 이렇게 놓고 이 상계 따다닥 치죠? 그러면, 뭐 이렇게 좌우지간,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고? 그림이요, 문자요? 이거는. 아이, 문자, 그게 지금 7호예요. 됐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을 해놓으면 좋은 게 뒤에 가면 이게 또 나온다고 다시가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이제 문서 파트에 들어가 보면 이걸 구분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결론이 볼 때 이 네 개의 호를 놓고 볼 때 이게 다 서명이라는 공통점인데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럼 누가 하는 거냐? 5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필로 그냥 쓰는 거야, 한글로. 요거는 전자문서인데 방식상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인증서 말하는 거고 요 위에 건 사인하는 거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뒤에 기한을 배울 텐데 행정기관장이 마지막에 결재를 딱 했어요. 행정기관장이 문서를 이제 보낼 거 아니겠어요? 보낼 때 이름으로 보내는 게 여기 80명이라고 그런다고. 여기 80명인. 그러면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가 우리 주간 부처니까 우리 이제 행정사 자격증이 주간 부처니까 지금 장관 이름 누군지 알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이상민 씨라고. 응? 관심이 없구나. 하여튼 뭐. 그러면 이 양반이 그 이제 평소에 본인의 사인이 있겠죠. 본인의 사인.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딱 가정해 보자고. 이렇게 백지에 사인을 했어요. 요거를 이제 스캔을 싹 떠요. 파일을 만들 거라고 만든 다음에 문서가 만들어지면 파일을 올려갖다 붙여 이렇게. 그게 전자 이미지 서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됐어요. 그거까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9호가 보면 전자 이미지 건인 써 있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거야 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인은 여기 보자고요. 관에서 쓰는 도장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쓰는 도장을 관인이라고 그래요. 관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관인의 인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 영자 써놨거든요. 관인을 찍은 모습이에요. 모습.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컴퓨터에 입력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호와 11호를 묶으면 좋은데, 자, 10호는, 여기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11호가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자문서 시스템은 바로 이제 10회 때 출제됐죠. 올해 출제했어요. 간단히 볼게요. 전자문서 시스템. 그냥 의미를 이해해버리고 말죠, 이거. 자, 전자문서 시스템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문서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단어래요. 문서 처리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끝. 이거요. 근데 문서 처리 모든 과정 그랬죠. 그게 길어. 문서를 만들어서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존, 보관, 이전,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무지무지 길잖아, 이게. 그죠? 한 단어로 줄여버리면 문서 처리 모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서의 일생, 사이클이요. 이 모든 과정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올해 출제가 됐네요. 자, 그리고 넘겨서 이제 11호로 가시면 업무관리 시스템이 나와요. 11호, 그죠? 업무관리 시스템. 요건 잘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랬었죠? 전자문서 시스템. 용어 정의를 이렇게 수업하는 이유가 용어를 뜻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다음부터 수월해져서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이에요.
첫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형제예요. 형제인데 형제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얘가 말이 어색한데 얘가 형이거든. 얘가 동생인데 부모가 가난해갖고 형은 공부를 많이 못 시켰어. 가난해갖고 배움이 짧아. 동생은 공부를 많이 시킨 거야. 그냥 배움이 길어.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인데 기능이 확 차이가 나요. 같은 시스템인데 얘는 공부를 많이 안 해보니까 짧단 말이에요, 배움이. 그러니까 처리 기능이 결국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문서 처리밖에 못해. 그런 기능밖에 없어. 근데 그 뒤에 태어난 게 얘라고, 얘.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그 기능이 월등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속에 얘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그리고 다른 기능이 또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의 모든 과정을 이랬다고. 응? 문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정을 다. 모든 과정을 두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요. 두 개 프로그램을 갖고. 그게 뭐냐면 하나가 과제 관리 카드,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과제 관리 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가 문서 관리 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네, 이건 뒤에 다시 배울 겁니다. 이건 단원이 뒤에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문서 관리 카드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과제 관리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얘를 지탱해주는 양대 축이야. 이렇게 두 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양대 축인데 그 연계에 물론 되어 있지. 서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금방 전자문서 시스템이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 관리 카드라고 되어 있죠. 공통 단어가 뭐예요? 문서. 얘가 얘 기능을 수행을 해요. 걔가 같은 기능이야. 같은 기능. 그런데 얘 하나 기능이 더 있어. 그게 뭐냐? 과제 관리 카드라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 기능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이 있고 확대된 기능인 거죠. 그걸 이렇게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또 기능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다시 배우셔야 돼.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 뭐 기출됐네요. 그들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 14인데 13호 정보통신망, 그다음 14호 정책 실명제죠. 자, 13호 이것도 뭐 이제 뭐 한마디로 정보를 수집, 가공 등등하는 뭐 통신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14호가 정책 실명제, 10회 기출을 했죠. 요거는 정책 실명제 이름을 밝혀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밝혀라. 그래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업무와 관련돼서 그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하고 의견을 기록한다.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 모두 14개였고 두 번 출제했고 출제 안 된 게 몇 개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10회 때 나왔으니까 11회 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용어를 대충 파악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끝냅니다. 자, 넘어가시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33페이지 있는 건 바로 이제 그 지금 배우셨던 내용에 대한 지문 3개예요. 요게. 그래서 이 지문에 따라서 목차 개수,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그리고 키워드를 정리해서 외우고 문장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예요. 요건 이제 뒤에 다음 할 테니까 이제 요걸 우리는 할 수 있어야겠죠. 1번 볼래요? 1번에 업무와 운영의 개념과 지문을 파악합시다. 우리 규정상 업무와 운영의 개념 및 운영 요소에 대하여 학술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지문 파악을 얘기했어요. 대목차 몇 개 나오죠? 대목차 몇 개? 2개 나와야 되죠. 어떻게? 업무의 개념, 운영의 개념. 그죠? 틀렸어요. 2개? 맞구나. 응. 자, 그럼 다시 해볼까, 그거를? 해봅시다. 문제 1번이죠? 있다고 치고. 해봐요. 1번 목차가 뭐예요? 이건 약술이니까 로마자 안 들어올 필요 없지. 숫자 하면 되지. 첫 번째 뭐? 업무의 개념. 두 번째. 운영의 개념. 되고 이 안에 중목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야?
뭐냐니까? 아, 그게 나오라니까? 또 정보 처리 과정 또 끝났잖아요. 아, 이걸 말을 연결해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다음 여기는 목차가 중목차 몇 개 따야 돼요? 네? 아니야. 그다음에 이렇게 따야지. 지금 지문을 다시 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개념 및 운영 요소라고 써놨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목차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중목차가 돼야 되죠? 그럼 이 속에 목차 몇 개라는 소리야? 2개 나올 거겠냐고. 그럼 여기는 중목차, 소목차야, 이젠. 이게 대중이니까. 소목차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긴 있어, 없어? 있잖아. 몇 개 있어요? 5개가 돼야지, 이렇게. 다, 조, 대, 복,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 뭐고? 에? 자원, 목표, 품질, 성과 관리 이거잖아요. 여기는 아까 붙은 게 뭐야? 다, 조, 대, 복, 개. 아직 안 되겠지만 다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한 업무 수행. 조자가 조직 목표 설정과 성취. 대, 대상 영역과 활동 국면. 그 다음에 복, 복합적 과정. 개, 개방체제적 교작용 이거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지문 갖고 목차 따고 키워드까지 땄잖아 이제.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장 구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했는데 전 단원을 다 이렇게 한다고. 전 단원을. 쉽겠어 어렵겠어? 쉽겠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요? 아, 이 정도면 뭐.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한 문화 끝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한 2, 3주 이상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해야겠습니다. 자, 챕터 2 갈게요. 공문서 관리. 1편에서 양이 아주 많은 단원이에요. 자, 좀 쉬었다 가시죠.